호흡 공부, 호흡 훈련 열심히 해보셨나요? 하루에 1시간 정도 할애해서 호흡 시간도 그렇게 하루 중에 1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되 틈틈이 짬을 내서 또 기억을 해내서 조금씩 늘려나가면 또 깊고 강하게 해나가다 보면 인체가 반응을 하고 정신이 조금씩 조금씩 차려질 겁니다. 내가 이제껏 잘못 헛살았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 그 반면에 이 희망이 조금씩 생기는, 그렇게 소망하는 것, 희망과 소망이란 단어가, 용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할 겁니다. 몸소 스스로 지금까지 배워온 사전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용어들이라든가 단어들이 조금 더 새삼스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자나 그 단어, 수거 또는 그런 기타 용어들이 과연 사전적인 해석이 맞는 것인가를 숙고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말은 그 학자들을 탓하기보다는 아직은 그들은 우리 전체 나를 포함하는 모든 이들이 지혜가 아닌 지식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것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처지이기에 모두가 하나같이 이 얘기, 모든 항상 하는 얘기는 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기에 서로가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기 탓을 먼저 하는 그런 자기 반성을 해야, 전제하고 모든 사안을 그렇게 양해하고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포용하는 그런 자세,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나 그런 나와 상대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전번 시간에 잠깐 그 내비쳤듯이 숙명과 운명 또는 사주와 팔자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우리 인간 생명을 혁상시키는데, 다른 말로 진화시키는데 필요한 용어들이었어요. 우리 인간 위격을 상향화하는 데에는 소위 진화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왜 진화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뭐 종교를 꼭 얘기를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뭐 창조와 진화를 별개화해서 그러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그 용어 정의를 오인해서 뭐 어떤 부류 단체에서는 인간 이 생명체가 창조론의 이러한 하나의 창조가 말이 있을 뿐이다. 과학자나 기타 이제 그것을 공부하는 분들은 또 아니다, 진화다 하고 이분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절대 이분법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곤란한 거예요. 창조가 있어야 진화가 있고, 또 생명의 그 창조된 생명은 반드시 진화를 해야만 이 세상을 하직하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계속 그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전번 시간에 이 공기인 생명에는 영양 성분이 그렇게 많은 영양 성분이 있듯이 130여 가지 이상의 그런 영양 성분이 있듯이 그 영양 성분은 점점 융합 내지는 그 조합 또는 유전자 변이, 유전자 조합 같은 등등의 생명 활성에 의해서 그렇게 진화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느 정도 그 진화가 이루어지면 생명 진화가 이루어지면 그 종은 멸종이 되고 다른 종으로 물론 또 창조가 돼요. 그러나 그것 또한 진화가 되지 않으면 또 이제 소멸하고 말아요. 이러한 과학적 논제는 과학자들한테 미루기로 하고 우선 우리는 이 정도로만 알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과학 시대를 이제 맞이할 것인데 그때 가서 그런 그 사안들을 따지기로 하고 우선은 전번 시간에 얘기했던 숙명과 사주와 또 운명과 팔자와 용어를 정의하자면 숙명이라는 것은 타고난 그러니까 인간이다 하면 이렇게 몸통과 멀쩡한 사지와 머리 그러니까 팔다리와 머리를 달고 나온 이런 숙명체를 소위 사주라고 하는데 사주라는 것은 우주란 뜻입니다. 사주도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전부 다시 정리해서 진위를 파악해서 정의를 다시 내릴 겁니다. 또 쓰임도 어떻게 사주를 그러니까 숙명을 운명에 내느냐 그러니까 숙명을 어떻게 운명하느냐 움직여 내느냐 타고난 자기 수명을 생명을 움직여 내느냐 그래서 호흡 그 방법은 호흡에 있다고 그랬죠. 다른 방법이 있으면 뭐 마음 수련이라든가 그런 의식 수련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사상무과학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호흡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호흡으로 결과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 쌓기니까 그런 것은 다시 한번 이제 호흡을 하다 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타고난 그 사주인 자기 생명체를 바꿔내는 일 말하자면 운명하는 일은 그 일 또한 호흡에 달려 있어요. 호흡 능력에 달려 있어요. 호흡 기술에 달려 있어. 그렇게 해서 이것을 또 사주에서 나온 생명체를 팔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팔자를
옛말로 옛 어른들은 팔새끼, 이렇게 새끼란 말이죠. 사주의 새끼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다시 말하면 사자, 넉사자, 넉사자 안에 표기되어 있는 문구가 문체가 팔자죠. 이 팔자를 그 자식이란 용어를 써서 새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팔새끼라고도 하고 또는 좀더 전체적인 용어로 그 사자의 새끼다. 그래서 사자 새끼라고도 해요. 짐승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넉사자의 그 문자, 어문, 이 문어를 문어의 넉사자의 문어 안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네모 안에 들어있는, 다시 말하면 우주 안에 들어있는 팔자, 팔새끼를 사자 새끼라고도 해요. 이런 팔자를 운명이라는 행위, 명을 제촉한다고 그러죠. 명제촉. 어떻게 제촉하느냐 하면 바꾸라고, 언론어를 바꿔서 사람 새끼가 되라고. 팔새끼가 아닌, 팔자 새끼가 아닌, 팔자를 또 그 들떨어져서 꼴사납다는 말을 하죠. 팔자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팔자의 꼴색 그 모양새를 보면 상형체를 보면 상형체를 보면 왼비침과 오른비침이 떨어져 있잖아요. 불안하게 불안정하죠. 이걸 덜 떨어졌다. 그러니까 잘 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덜 떨어져서 꼴이 사납다고 하는 겁니다. 꼴이 불안전하다는 얘기죠. 이것을 호흡이라는 새 생명을 인입해서 체내에 인입해서 들떨어진 팔새끼 팔자를 인간체를 팔불출 또는 팔푼수라고 하거든요. 팔불출이란 건 팔자로 그렇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출자 나왔다. 그렇게밖에 나오지 못했다. 불출이다. 이것을 어떤 특정인의 그 지칭어로 이제 쓰고 알고 있었는데 실상은 우리 인류 전체가 모두가 팔불출의 위격을 가진 덜 떨어진 꿀사나운 몰골이었어요. 그게 나이고 우리였어요. 그 이름에서 그것을 팔자라고도 하고 팔불출 또는 팔푼수라는 건 분수라는 건데 나눌 분자하고 짐승 숫자를 쓰는 겁니다. 짐승 수준의 그 다름 아닌 그런 팔불출 신세인데 이 그 팔푼수의 그 위기역을 좀 더 향상시켜서 상향 조절해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 말하면 혈액형을 수정한다든지 자가 교환한다든지 그러니까 O형이 기준인데 기본이고 기준인데 기타 AB 뭐 B A형 같은 꼬리에 새끼 꼬리까지 달리고만 이런 그 꼬리떼기를 하면 꼬리를 소위 이제 한문으로 구자를 이제 그 꼬리라고 하는 것이거든. 꼬리 달린 이것 나중에 해야 하는데 이제 잠깐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비치자면 구자가 꼬리 달린 이제 그 구미호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도 아홉 꼬리 달린 여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너무 오해가 돼가지고 아주 스스로 자학해서 자멸을 하는 꼴이 됐어요.
웃지 못할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자기 비하를 하는 바람에 아주 꼴사납게 아주 꼴이 우습게 됐어요 지금. 팔자 타령이나 하고 뭐 이 사주팔자도 숙명과 운명도 요상하게 이걸 해석해서 또 이상 야릇한 곳에서 뭘 보고 뭐 사주를 보고 뭐 운명을 뭐 논하고 막 아주 이상하게 됐어요. 이상야릇하게 됐어요 지금. 이런 것을 전부 이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리해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눈 번쩍 뜨고 귀 열고 듣고 또 보고 해서 바로 보고 바로 듣고 해서 이걸 이제 직, 직지인심이라고 하는데 직시하고 직지해서 바로 보고 바로 알아서 바로 되는 직성을 푸는 그런 인간 승리의 길을 조금씩 조금씩 이제 걸어 나갈 것입니다. 어, 다시 또 용어정의 얘기를 하자면 운명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우주이죠. 사주는 우주라고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숙명적으로 타고난 팔새끼 팔자를 운명이라고 하는 소위 명을 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생명. 숨을 쉬어서 숨을 호흡을 해서 운수를 운수의 방향을 트는 것. 우리가 운이 좋다, 뭐 운수가 좋다 하는 말을 쓰죠. 생활 용어로. 우리 한국 사람이 뛰어난 거예요. 아주 세계적으로 이런 용어를 알고 있기에 또 쓰고 있기에 다만 여기에 정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 진위를 놓쳐버린 게 이제 탈이지만 우리 후손들이 문제죠. 선조들이 다 만들어낸 그 알림을 전부 소홀히 하고 엉뚱한 데에 눈길을 돌리는 바람에 다 놓친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하나하나 찾아서 어, 정신 차리게 이제 그 모든 체계를 잡아서 해나가는 것이니까 일단은 따지고 자시고 할 것 없이 호흡만 잘하세요. 숨만 차도록 몸 가득히 숨만 차도록 그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운명을 하는 능력이 배양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다시 이 용어를 정의해서 일러드리듯이 팔자를 인자로 고치는 팔자를 고친다는 말이 그 여덟 팔자를 사람 인자로 고친다는 뜻이었어요. 요런 용어를 정의해내고 정의해드리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요것을 귀로만 들어서 외우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을 호흡으로, 생명으로, 자기 호흡으로, 자기 몸에 축적을 시키세요. 그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세요. 말을 외우지 말고, 말을 새겨 들으세요. 그렇게 되면 몸에서 어떤 반응을 할 것입니다. 무슨 반응이냐 하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요새 젊은 애들 용어가 헐이란 말을 많이 쓰죠. 시기적으로 뭔가 그놈들이 뭔가를 알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지능이 향상돼 있어서 진화돼 있어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그런 용어를 쓰는 겁니다. 탓하지 말고 왜 헐이란 말을 쓰며 또 그것을
명령하는 것이 할이라는 것, 할. 뭐 옛말에는 할하고 어떤 그 일침을 할 때 할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을 또 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팔자를 인자로 고치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왜 호흡을 해야 되는가는 이제 자기 생명을 그 생명인 육체적 기능과 특히 이건 다 뭐 호흡에서 육체적 기능이 살아나는 거다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나 그러한 기능에 이, 제한되지 지금 어디까지나 제한적이거든요. 무제한적인 그러니까 첨단의 그 기능과 특히 우리가 그 기지개 호흡에서 이, 최고 목적으로 하는 것은 목표로 하는 것은 정신지능입니다. 정신지능의 극대화. 그러니까 첨단화를 향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창하는 그 두뇌 개발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초두에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둔재를 보통 인재로 불통 인재를 소통 인재 그러니까 보통 인물군으로 키워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또 보통 인재를 귀인으로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신통인물로 길러내서 이렇게 신재죠. 신재 능력 인물로 향상시켜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영재, 영재 차원으로 그 지능을 향상시켜서 거의 이제 지금 현재 최고 수준이 영재 수준이거든요. 영재들의 지능은 이제 과학 공부를 하는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 영재 교육단체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그 영재들은